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게 안 되니 축소를 하라라고 축소 지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지금 훈련 진행을 앞두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연중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인데 이걸 축소하라라는 지시를 트럼프 대통령은 왜 내린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부터 한번 보시죠. 현지 시각 15일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며 7년 전 판문점 회동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김정은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다. 한미연합군사훈련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해온 나라의 부적절한 적대 신호다.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를 했다. 졸지에 한미연합훈련이 안보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인 우리나라는 연합훈련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Why hasn't Kim Jong-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Has he? Yeah, he has. That's very positive. Kim Jong-un has always treated me with great respect. You know, he didn't like Biden, he didn't like Obama, he didn't like anybody. But I get along with him very well. What I'm doing is making things safer. Just the opposite. Mr. President, to scale back on those. Quiet. Follow up on this.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I was Be trying to quiet. find out if Be you had quiet. been talking Be to quiet. Kim Jong-un. 자, 청와대 외교안보 전문으로 했던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갑자기 아닌 밤중에 한미연합훈련 축소인데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취소를 하고 싶다는 취지였다가 지금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네, 건데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제 김정은과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그 사진에 김정은이 좀 그 찌뿌러뜨한 표정으로 좀 불만스럽긴 표정으로다가 이제 사진을 올리면서 김정은 표정이 이래도 우리는 참 잘 지냈다 저 얘기를 했는데 저게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미국 뉴욕에는 북한 대표부가 있습니다. 그 북한 대표부하고 지금 미국 정부는 컨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올 가을에 북미 회담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강하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호가 나오기를 별로 안 좋은 신호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북한으로부터. 그러니까 저 트루스 소셜 바로 24시간 뒤에 나온 게 우리 주한미군 철수 내가 취소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완전 취소는 못하고 좀 줄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한미훈련. 네. 이거는 뭐냐면 김정은의 입장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미국하고 지금 우리를 상대로 적대적인 군사훈련을 하는데 무슨 회담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메시지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응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규모를 이제 훈련 축소하고 하는 게 이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2018년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한미군 훈련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유는 뭐냐? 북한을 자극하니까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에 입장이었고 그 당시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런 입장을 가졌느냐? 김정은과 처음 만나기 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푸틴한테 직접 물었다는 거예요. 김정은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뭘 내가 좀 하면 좋겠느냐? 이게 이게 푸틴 얘기가 이건 미국 NBC 보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북한이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좀 신경을 거슬리게 생각하니까 그거를 좀 안 하면 김정은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받고 일방적으로 저런 발표를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동맹국가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모든 걸 이제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트루스 소셜 엊그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의 그 미국과 나토 동맹 간의 관계가 많이 균열되어 있고
미국이 나토로부터 빠져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에서도 지금 미국이 동맹에 대한 안보를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좀 치밀하게 신중하게 그렇지만 조용하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비단 북미 대화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는 게 현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 들어보시죠. When I called recentl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who I like, I think he's very nice actually, but I called him, I said, would you like to give us a little hand? We don't need help with Iran, but if you'd like, give us a hand with Iran. He said, no thanks. And I said, wait a minute,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 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No, we'd rather not get involved. I say, well, why are we involved in helping you? So 이게 진짜라는 분석도 있는데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란과의 전쟁에서 구담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no thanks,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당신을 돕고 있죠? 결국 이것 때문 아니냐. 이번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뭐 그런 거의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쿠팡 문제도 있고 뭐 그간의 그렇죠. 한미 관계가 사실 원만하다라고 볼 수만은 없지 않았습니까? 이 현상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에 대해서 우리 정부고 국민하고 이렇게 유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만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유럽에 있는 모든 미국 동맹국들 또 아시아에서도 일본, 호주 다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란 전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어려운 것이 네. 현실이었고 그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공론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이제 앞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미 관계가 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수면 밑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안보,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외국의 어떤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한국 정부가 너무 중국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에 대한 대응이다. 예. 이런 해석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통과해 가지고 봐야지 현재 당면한 한미 관계 문제도 좀 해결될 수가 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배경에는 현재 잠재되어 있는 지금 공론화되고 있지 않지만 물밑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미 관계 이상 기류, 더 나아가 이 대미 투자에 관련된 미 정부 당국의 어떤 불만이 표현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건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인 애덤 페런은요. 대미 투자 합의의 진전 부족이든 이란 전쟁 지원 거부든 한국 정부를 향한 불만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외교 소식통, 이란 비핵화 해결 못한다는 국내 비판을 북한 비핵화를 해소하라는 거다. 두 가지 결이 지금 해석이 충돌하고 있는데 북한과 뭔가 진짜 진전이 있거나 진전을 해보려는 것 때문에 이러냐 아니면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이냐 라는 얘기가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미 투자 지원과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권 고위 관계자, 통상이 안보 협상까지 잠식한 사례다. 미국이 안보 협상 못 해주겠다며 판엎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소식통은 미측 요구가 계속 추가되면서 상업성, 한미성 따져야 할 사안도 늘고 있다. 대응 늦어질수록 대미 관계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출범 이후에 한 1년 6개월 지나면서 한미 관계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팽배해 있는 것 같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서 나오는 한미 관계 또 한국 정부에 대한 인식 자체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그걸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북한 문제가 다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지금 제기가 됐다 이겁니다. 복합적이다. 복합적으로 제기가 된 거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사실 우리는 지금 트럼프발 태풍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발 태풍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다. 이걸 뭐 북한과 미국이 대화한다, 우리 정부가 그거를 요청을 했었다, 페이스 메이커를 하겠다 해서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태풍이 지금 최근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좀 단비가 좀 내려지면 좋겠다는 상황에서 이제 태풍은 지금 지나가기를 기대를 했지만 너무 많은 비가 내리고 하면서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 트럼프발 태풍도 북미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바람직하죠. 저도 바람직합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 뭐 긴장하고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까. 다만 이러한 북미 간의 대화가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과 국가 이익에 어떻게 유용하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다시 말해서 트럼프발 태풍이 단비를 내리는데 그칠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살림을 파괴하는 거대한 무서운 사나운 폭풍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부로서는 사나운 폭풍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 대응 조치,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하는 것이 좀 현명한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상천 의원님, 트럼프발 한미 훈련 축소 좀 걱정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성훈 박사 얘기 100% 동의하고요. 또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정치적 시각에서 보면 한 서너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리고 이란전에 그 소극적 대응한 불만의 표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지원에 대한 불만. 그게 표출됐다. 그다음 또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이는 이란 문제에서 시각을 돌리려는 북한 문제로 시각을 돌리려는 그런 그 뒤에 숨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속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간 얘기입니다만은 그 실질적으로 미국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시도일 수도 있어요. 마중물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난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회동을 타진했거든요. 그때 마린원이라는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를 타고 경주에서 판문점까 이동하려고 하는 그것까지 다 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11월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그 선천에서 열립니다. 그때 미국, 중국의 물밑 지원을 받아서 아마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마중물의 시도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연중 최대 규모 가운데 하나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공개적으로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로 비용과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When I called recentl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who I like, but I called him, I said, would you like to give us a little hand? He said, no, thanks. And I said, wait a minute,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 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No, we'd rather not get involved. I say, well, why are we involved in helping you?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에 주한미군 3만 9천 명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매번 저렇게 수치를 잘못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2만 8,500명이 지금 주한미군으로 와 있죠. 일단 뭐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차례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어제부터 한미 군사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이 시점에서 저렇게 우리를 향해서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고 훈련을 축소해라.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의 생각은 뭡니까? 사실 이렇게 SNS에다가 네. 표현하는 건 옳지 않거든요. 그렇죠. 양국 정부 간 소통 채널도 있고 네. 군대 간 주한 미군을 비롯해서 군대 간 소통이 있는데 네. 훈련 시작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렇죠. 그것도 SNS에다가 한미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네.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면 좀 다시 되짚어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슨 불만이 저렇게 많을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비용 문제는 분명히 이 얘기를 했어. 네. 비용 문제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뭐 투자 문제, 네. 그다음에 관세 문제, 네. 무역 문제, 어허. 뭐 여러 가지 문제, 뭐 여기에다 이제 쿠팡 문제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들이 쌓여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미 현안은 외교적 현안은 많은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 대통령한테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네. 근데 이란 작전 같은 건 조그만 거 아니냐.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안 갈게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 말에 의하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만 보면 한국이 나한테 왜 이래? 이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말을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스탠스도 조금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하고 관계는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네. 한쪽으로는 북한에 대고 뭐 외교적 미소 전략이죠. 네. 뭐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허. 뭐 김정은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김정은한테 무슨 호응이 있었냐? 그것도 네.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네. 이런 걸 보면 한국에 대한 불만을 일단 표시한 것 같고 그 불만이 한미훈련 축소로 나온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김정은과의 관계는 뭐 대화 재개를 위해서 북한이 간을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 이번에 그 SNS 네.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몇 가지로 그냥 요약을 해보면 바로 이겁니다. 보시는 이 그래픽인데요. 일단 중동 호르무즈, 중동 이란 전쟁에 파병을 우리에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뒤끝을 남긴 부분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훈련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 말은 즉슨 앞으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내도록 아마 요청을 할 것을 암시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 이 상황을 이용해서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큰 이벤트 하나를 마련해 보려는 그런 계산이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문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건데요. 우리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이 연합 훈련 등에 대해서 긴밀히 조율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이 한미 연합 훈련이라는 거는 우리 한반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작년보다 축소된 규모인데 또 축소를 한다? 안보에 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사실 우리 군 장교들도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를 해요. 네. 그렇죠? 주한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무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연합훈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양측 지휘관들이 모여서 전쟁에 대비한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양국의 군대가 합을 보기 위해서 만드는 훈련인데 네. 근데 올해 사실은 지금 나온 뭐 국방부 자료랑 보면 14개 야외 기동 훈련만 남았어요. 네. 작년에 비해서 30개가 줄었어요. 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지휘소 훈련이 있고 네. CTX라고 그다음에 야외 기동 훈련인데 이렇게 작아지면 네. 그러면 연합 방위 태세에 큰 문제가 생기고 아하. 우리한테는 큰 손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대북 유화 메시지로 북미 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포석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hy hasn't Kim Jong-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Has he? Yeah, he has. It's very positive. He asked Mr. President to scale back on those. Quiet. I You're just wanted fake to follow news. up on this up.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I was Be trying to quiet. find out if Be you had been quiet. talking Be to Kim quiet. Jong-un. 북한 김정은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으로부터 답도 왔다. 대답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오전에는 본인의 SNS에 이런 사진도 올렸습니다. 물론 합성한 사진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화기를 들고 있고요. 이봐, 도널드, 우리 사이 괜찮지? 라고 하는 이 만평 같은 합성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또 올린 겁니다. 자, 글쎄요.
김정은에게 진짜 답이 왔는지, 정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은 아무런 것도 없는데 저렇게 말을 할 리는 없다고 보고요. 네. 뭔가 뉴욕 대표부든가 어디를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신호들이 오고 간 것 같은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 전쟁에서 지금 승리를 못 거두고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간 선거는 11월 이제 2석 달 남으면 중간 선거를 해야 되는데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북한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를 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네. 의도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네. 그럼 북한의 입장은 어떨까요? 북한은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을 등에 업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허.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사태 봤잖아요. 네. 대통령 업어가지고 나갔잖아요. 네. 이게 북한한테 주는 심리적 충격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어허. 그리고 쿠바 문제가 저렇게 쿠바 봉쇄에 대해서 쿠바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마 이란까지도 저렇게 제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됐으면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근데 네. 이란에서 저러는 거 보고 아 나도 뭔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는 일정한 관리 수준까지는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양국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군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보여줘야 될 성과가 필요하고 북한도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양측의 지금 필요성이 일치하게 지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굉장히 보여주기식 쇼를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장난하는 거냐, 북한에 무릎을 꿇은 거냐, 미국의 정책을 북한과 러시아에 더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 뭐 이런 비판들이 미국 내에서도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미국의 동맹국은 대한민국이죠. 북한이 아닙니다. 그런데 손경우 대변인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행동들은 과연 우리를 동맹으로 대하는 게 맞는가? 아무리 본인이 북미 대화를 원한다고 해도 김정은과 더 친한 느낌을 들도록 하는 거는 잘못된 메시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지금 현재 삐걱거리고 있는 징후들은 여러 곳에 존재하고 그래서 지금 동맹 관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좀 정확하게 해야 될 시점에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특히 네. 지금 한미 간의 그 안보에 관련된 미시적인 트러블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죠. 네. 지난 2월에 그 미중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대치했을 때 우리 국방부가 주한미군이 사과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맞다고 확인하니까 주한미군이 한밤중에 우리는 대비태세에 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즉각 반박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경비정전 집행여단 출범과 관련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데 안규백 장관이 경비정전 집행여단 출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다가 또 그걸 거둬들이는 소동도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인사는 과감하게 좀 인사 조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도 샌프란시스코만 가고 워싱턴은 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미국 방문에는 정상외교에 대한 공백은 있었던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미 간의 목표에 좀 접점을 우리 국익에 맞게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미국 내에서도 왜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놔두고 북한과 저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자꾸 유지하려는 거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니겠냐. 우리로서 보면은 굉장히 애매한 지금 상황에 처해진 건데 우리 청와대도 뭔가 스탠스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애매모호하다거나 또는 우리와의 동맹을 경시한다라고 뭐 일방적으로 저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와의 동맹은 동맹이고 또 북한과의 대화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버리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지. 물론 동맹이라는 것이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미국에서 판단하는 국익이 한국을 완전히 버리고 북한을 선택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북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는 것이고 네. 지금 이란과의 전쟁 이후에 지금 북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나름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하고 얼마만큼 긴밀하게 사전에 협력, 협조
뭐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가는 과정들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네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사실상 물밑으로 조율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제되었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 그 한반도 정세에서 네.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만 있고 남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없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건 좀 너무 과도한 평가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씀 주신 중에 네네. 이 그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하는 것과 북미 대화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마치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와 별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 네. 저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보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요. 뭔가 의도된 계산 그리고 속내가 분명히 있는 그런 발언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뭔가 큰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뭔가 빅 이벤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일단 원장님께서는 최근에 지금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예. 미국의 외교 정가에서 도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얘기를 들으신 게 있나요? 제가 만난 이제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연구기관들을 만났는데 네. 연구원들을 만났는데 약간 한국에 대한 섭섭함들이 조금 있어요. 아, 우리에게요? 투자를 하겠다 그랬는데 네. 왜 투자가 진척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 네. 그다음에 뭐 다시 개인적 기업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쿠팡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다음에 우리 뭐 디지털 같은 거 당신네가 간섭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세세한 외교적 현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동맹국이고 친한 나라니까 친한 네. 나라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 해결될 거라고 내가 이야기는 했지만 어쩌든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섭섭함이 여러 대화들에서 묻어났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에게 불만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외교 정가에 미국에서도 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그와 무관치는 않아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란 전쟁 이후에 그 다음 타겟은 북한이다. 뭐 이런 얘기가 한때 나오기도 했었는데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뭔가 평화의 제스처, 대화를 이끌어가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읽히는 그런 대목입니다.